오늘 포스코 에너지 채용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예. 포스코는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포스코 에너지는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포스코는 익숙하지만 에너지는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업이 그 발전, 가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로 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립을 1969년에 했는데 여기는 처음서부터 포스코 에너지는 아니었었고요. 경인 에너지 개발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2021년에 포스코 에너지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내 최초, 국내 최대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국내 최초는 뭐냐? 국내 최초의 민간 발전사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민간 발전사다. 예. 이런 데고 2020년 실적을 보면 매출을 한 1조 5천억 원 했습니다. 예. 그 전해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뭐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영업이익을 2,4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업 부분이 크게 이제 발전, 가스, 연료 전지를 하는 곳인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발전, 가스, 연료 이 순으로 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 순으로 크긴 하지만 발전 부분이 매출액이 86.58%인데 와. 영업이익은 62.57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조금 작다. 네. 상대적으로 연료 전지 쪽은 3.27만큼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 중에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치면 15%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 수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대기업은 아닙니다. 직원 기준으로 보면 네. 486명. 올해 3월 31일 기준입니다. 486명인데 남자가 422명, 여자가 6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남자 직원이 너무 많네요. 예. 평균 근속년 수로 보면 14.7년이고요. 남자 직원들이 15.8년, 여성 직원이 8.3년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신입사원 기존의 직원으로 보면은 남자 직원 비중이 86%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 직원 비율이 14% 정도 되는데 신규 채용 기준으로 보면 남자 직원이 한 71%,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직원 비율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성 직원을 조금 더 많이 뽑고 있는 추세다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우리 회사 어때?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포스코 에너지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어가 워라벨,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곳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제도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제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유롭게 일정 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면은 출퇴근 시간을 너희가 정해라 라고 해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4분의 1 정도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좀 이렇게 단단하고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것 같은 그런 기업 이미지와는 달리 그쵸. 내부적으로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직원 수가 486명이면 많이 이렇게 취준생들에게 알려진 기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채용 시에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어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또는 면접에서 깊숙이 확인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제가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면 일단 큰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발전 가스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복합 발전이라는 분야고 LNG 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하는 그런 사업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 재밌던데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수 처리하는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업을 보면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뭐 지원자들은 그래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발전 가스 분야 어떤 사업인지. 예, 일단 발전 가스 분야를 말씀드리면 발전 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발전 사업은 인천에 LNG 복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3,412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감이 안 네. 잡힐 거예요. 3,412메가와트.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LED 전구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게 보통 소비 전력이 10와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34억 개를 동시에 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는 네.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50년간 수도권 전력을 공급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용 연료는 말 그대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 7기의 복합 발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발전 설비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여기는 첨두 부하 발전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첨두 부하 발전소. 여러분 적으세요. 이게 뭐냐면 전기가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전기 사용량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하루 중에 치면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점이 1시에서 한 3시 정도 사이거든요. 네. 요때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요때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기 사용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바탕 기본인 때가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피크를 찍을 네. 때가 있어요. 요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발전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기저부하라고 합니다. 기저부하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가 이것을 담당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기는 이런 기저부하 담당 원자력 또는 화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전기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날 것 같아 예상돼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LNG 복합발전소에서 가동을 합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냐면은 이게 LNG 그 복합발전소는 가동하고 기동하고 정지 요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첨두 부하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LNG 터미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LNG 터미널 사업. 이거는 전남 광양에 이것이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73만 킬로리터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민간 LNG 터미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LNG를 외국에서 이제 기본 천연가스를 들여오는데 이것을 바로 그 발전소에다가 공급하거나 일반 가정에다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일정 기간 하역을 하고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이것을 하역 장소를 마련을 해놓고 하역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기화시키고 송출하고 이런 설비들을 갖춰놓고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건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여기서 액화시켜 놓으면은 부피가 한 60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기화를 시켜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야를 살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쪽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포트폴리오 하위 목록을 보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함께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은 전남 신안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14.5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요 위치가 뭐냐면 그 염전이에요. 예전에 염전으로 사용하던 그곳을 폐염전이 된 곳을 이용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활용해서 발전소를 세웠는데 왜 여기에다 했느냐? 염전이 있을 곳은 대부분 어떤 곳이냐면 태양볕. 그렇죠. 네.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을 윈윈이죠. 폐염전도 활용하고 그곳이 태양광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여기서 일조량을 이용해서 일사량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육상과 해상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육상 풍력 발전에서는 62.7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역시 전남 신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아직은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추가 개발 예정인데 여기서 300메가와트 굉장히 큰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을 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 순환 부분 사업도 진행하고 예. 있다고요.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이제 서울시 강남구에 탄천물재생센터 안에 있는데요. 이 재생센터에서 이제 하수 처리장
세상에서 이제 방류하는 하수가 있어요. 네. 그 하수가 하수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의외로 온도가 높아요. 한겨울에도 12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의 온도가. 네. 그러면 이 열 자체도 이것도 에너지이기 그쵸. 때문에 그냥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보다 이것도 에너지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수열을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트 펌프라는 것을 통해서 63 이게 기가 칼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G 칼로리라고 되는 게 시간당 630억 칼로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열 생산량 연으로 치면은 20만 기가 칼로리만큼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보통 에너지 기준으로 1칼로리 하면은 우리가 1g의 물을 섭씨 1도 정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네. 1칼로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생산하는 그 에너지 수준은 어느 정도냐? 2억 톤의 물을 끓여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예, 생산량이다, 열 생산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재밌죠? 이게 그냥 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네. 이렇게 모아서 지역 난방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은 괜찮은데 네. 아이디어도 괜찮고 친환경적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동을 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감동해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네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이죠. 해외 선호 사업입니다. 어떤 곳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크게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서 하고 네. 있는데요. 여기도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일단 인도네시아를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의 부생가스 발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부생가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네. 익숙하지 않죠. 이 단어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부생가스 발전에서는 이 부생가스라는 것은 제철 또는 화학 이런 쪽에서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고로가스, 코르크 제조가스,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포집을 해요. 모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예. 그런 발전소고요. 이게 대표적인 저원가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본토 발음 모르겠어요. 몽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몽성2. 예. 여기에 화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1200메가와트급입니다. 이것도 베트남 최초의 민간 발전소예요. 네. 민간 화력 발전소. 그리고 여기서 베트남 발전 전체량의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네. 그리고 이거 처음 만드는 것 외에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계약까지는 했어요. 네. 베트남의 퀸납이라는데 화력 발전소를 또 만들기로 네. 사업권 인가를 완료를 했고요. 20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발전 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포스코 에너지의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채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포스코 에너지의 채용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그냥 대졸 신입 공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졸 신입 플러스 뭘 뽑느냐면 주니어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경력은 경력이 4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많이들 경력 맞아요. 중고 신입 네. 많이들 지원하잖아요. 중고 신입들이 같이 신입해서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네. 원래 신입, 순수한 신입들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한 기졸업자 또는 8월에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주니어 경력인 경우에 관련 직무 경력, 그냥 일반 경력 말고 직무 경력 4년 이하인 사람, 그리고 들어가면 경력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채용 전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그룹사 간의 이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대졸 신입 최종 합격자는요. 그냥 바로 정규직은 아니고 2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육 수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고요. 주니어 경력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그냥 합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판 조회를 합니다. 평판. 네. 그러니까 기존
원래 직장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땠어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니어 경력직으로 지원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직장에 에이씨 여기 들어와서 못 다녔어 이러고서 나오면은 네. 평판조회에서 떨어져요. 어. 예, 그렇기 평판을 때문에 치면 안 평판 조회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잘 마무리하고 지원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직무 분야는 대졸신입과 주니어 경력 공히 사무계하고 기술계로 크게 나눠서 뽑습니다. 사무계에는 경영기획이라는 큰 직무 그룹 안에 경영전략, 법무, 재무회계 등을 뽑고요. 경영지원이라는 그룹 안에 인사, 구매, IT, 인프라, 그리고 안전 이 직무를 뽑고 있고 에너지 네. 정책의 전력시장 분석, RPS, 배출권 거래 등 이런 어떤 안전 법적 제약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요. 처음에 소개됐을 때 여러분들이 포스코 에너지 하면은 이거 이공계가 가는 데 아니야? 라고 그쵸.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이렇게 사무계 쪽은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유관 전공의 전공 무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과 인천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기술계 이쪽은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소 그리고 LNG 터미널 부분에서 설비 관리를 하는 그리고 혁신을 담당하는 직무에서 사람을 뽑고요. 그리고 사업 개발 직무에서는 가스 사업 개발, LNG 터미널 운영 그리고 고객 확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계, 전기 관련된 유관 전공자들을 뽑고 있고요. 여기는 서울, 인천뿐만 아니라 광양에서도 우리 그 터미널이 광양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광양에서도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지원 자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원 자격에서 그 최종 평균 성적, 최종 학교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그러니까 오. 네. 학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5 기준으로 치면 3.0 이상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기술계와 사무계가 좀 다른데요. 기술계가 좀 낮습니다. 네. 네. 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 130점, 그리고 오픽 IM1 이상이어야 되고요. 사무계인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이 150점, 오픽이 IM3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을 안 봅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추세예요. 일반 기업들 요즘에 토익 점수를 안 보고 오. 스피킹 점수를 보는 것이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토익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실 때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보고 빨리 점수를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지런히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투데이 잡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학점 얼마 이하는 내지만은 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학점을 굉장히 많이 보는 기업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높을수록 좋지는 않고요. 네. 그런 착각도 있어요. 네.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 기준 점수예요. 허들만 넘으면은 아. 3.0이든 3.5든 4.0이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채용 전형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채용 전형은 일반 기업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를 할 거고요. 요번에 이제 7월 25일 일요일까지 마감을 하는데 23시 59분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인적성 검사를 봅니다. 포스코에서 그룹에서 공통으로 보는 PAT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 이제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8월 초에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을 직무 역량 평가라고 해서 8월 중순에 보게 됩니다. 1차 면접 전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차 면접을 하는데 가치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9월 중에 실시를 할 거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채용 과정 전형을 살펴봤고요. 이제 지원자들이 꼭 알아야 하잖아요. 인재상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포스코는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제가 IBM이라는 기업에 있었을 때 네. 채용팀장으로 있었을 때 포스코의 채용에 대해서 가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 채용팀을 대상으로. 네. 예. 그래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만큼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이 기업은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포스코의 인재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에너지의 인재상. 포스코의 에너지의 인재상은 포스코 그룹이 지향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경영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시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기업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인재상,
이것이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려, 그리고 창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네.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실천에 관련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 결단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서 솔선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라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주인의식, 책임감, 솔선수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적절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 중에서 내가 남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예.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내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인재상은 배려예요. 여기 포스코가 다른 기업들도 배려, 존중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냥 회사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도 네. 많은데 여기는 진짜 배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이게 우리 채용 공고 어딘가에서도 나와 있는데 네. 그 채용 공고의 자격 우대 사항에 보면 네. 봉사활동 참여자 이런 것들에 가점을 줍니다. 일반 기업들은 봉사활동 쓰면 이거 봉사단체나 지원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진짜 가점을 줘요. 우대합니다. 그리고 모범시민상, 의인상 이런 것들 탄 사람들 네. 우대합니다. 어. 실제로 이 기업에서는 배려,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했던 남을 생각하고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창의. 근데 여기서 포스코 에너지류의 회사, 그러니까 좀 이공계스러운 회사의 창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반짝반짝한데 그런 창의가 아니라 기본 업무를 하면서 네. 그 위에 플러스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창의를 가진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은 이렇고요. 직무는 제가 각각을 다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네. 직무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길을 알려드릴게요.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포스코 잡스라는 그런 세부 메뉴가 있고요. 네. 그 하부 메뉴에 보면 직무 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에너지를 클릭하세요. 에너지 클릭하면 그 안에 About Jobs, About These Jobs라는 게 있고 네. Qualificatio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Qualification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나는 그것이 있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인재상을 보니까 꼭 공기업에서 나올 법한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이요. 예, 포스코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 중간 어디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을 전형을 진행을 하고 우대를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알려주신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써봐야 될 건데 네. 1번 항목을 한번 볼게요. 포스코 에너지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화해 주십시오. 저는 이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죠. 예, 그리고 제가 서류 심사를 지금까지 실전에서 한 10만 네. 건 정도를 했거든요. 네. 10만 명이 제 손에 의해서 실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엉망인 게 지원 동기예요. 여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원 동기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금방 드러나요. 이 친구가 정말 오고 싶은지 오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지원 동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의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정성스럽게 쓰셔야 되는데 왜 이것을 물을까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평가위원들은 이 지원 동기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만 오랫동안 일하거든요. 이게 잘 보이지 않은 사람들 뽑아놨더니 금방 나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들 1년 내 퇴사, 신입사원 입사 후 1년 내 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 어떻게 알았어요? 오, 직신이 내렸어요. 힘이 내려오셨으니까 내려오셨습니다. 놀랬어. 30%예요. 놀랍게도. 예, 네. 맞네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서 1년 동안 30%가 나가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은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아, 예. 그냥 비용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1년 동안 교육시켜서 조금 써먹을까 했더니 30%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화두는 뭐냐면 오래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오래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뽑느냐? 예전에 면접에서 대놓고 물었어요.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예, 지원자들도 순진했습니다. 네. 예, 가끔 순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일하고 대학원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근데 솔직하다. 요즘에는 어떻게 이해가 안 하느냐? 가는데요? 예, 네. 요즘에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뼈를 정년까지. 묻어야죠. 그래요, 뼈 묻는다고. 네. 신체 일부를 다 묻어요, 보면 네. 땅에. 근데 1년 지나면 딴 회사 가서 뼈 묻고 대학원 가서 뼈 묻고 있더라, 네. 그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래 일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느냐, 알아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업에서 하는 비즈니스,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깊숙이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뽑았더니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오래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를 더 깊숙이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이해도, 그리고 인재상 중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그 대응 전략은 뭐냐면, 일단 글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나의 직업관 있죠?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정도로 맨 앞에다가 써 놓으세요. 그리고 이 직업관에 바로 포스코 에너지가 이렇게 맞아떨어져. 왜냐하면 포스코 에너지 중에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친환경적인 서비스 했던 거, 그 발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끌어다 쓰는 거야. 깊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직업적 가치관에 이 비즈니스가 일치하죠. 그러면 일단 지원 동기로서 괜찮고요. 그 뒤에 이런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하나를 정의해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여기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거기서 분석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중요한 것은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번에 사업의 내용 부분에 가서 경쟁사에는 없지만 이 기업에만 있는 그 강점, 이것을 많이 뽑아내서 그것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내가 이 기업이 이렇게 훌륭해, 뭐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 아무리 강조했어도 만약에 경쟁사들이 다 그거 하고 있어,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산업을 지원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만 있는 그것을 많이 뽑아내면 많이 뽑아낼수록 자소서도 잘 대응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